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청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병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85회 안양시의회를 맞아 다시 한번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7월은 우리 구대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안양시가 시로 승격되어 본격적인 발전을 이룬 지도 5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작년 7월 구대의회를 개원하면서 저는 그 무엇보다 시민이 중심인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20명의 의원들은 시민이 중심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어르신 식사 봉사활동, 안양천 봉사활동, 수해복구활동, 수돗물, 탁수 사고 처리 등 쉼없이 시민의 곁에서 함께 서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3년 동안 의원으로서의 권위를 경계하며 안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당초 시흥군의 한 읍이었던 안양시는 지난 5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수도권 남부의 대표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밑바탕에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관심과 각별한 노력을 비롯하여 저녁 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시청사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민들을 위한 봉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비상할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최근 연달아서 부실 공사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 지역 내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안을 덜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즐거운 조직 문화의 조성입니다. 최근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인기가 떨어짐과 더불어 젊은 공무원들의 사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할 수 없을지라도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둥이 될 신규 공무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구성원이 일하기 즐거운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미국 건국의 주역인 토마스 제퍼슨은 한 말 중에 가까운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양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정부인 안양시 의회와 안양시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3일 기간의 짧은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비록 짧은 일정으로 운영되지만 어느 회기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민 한 분께서도 오송 지하차도에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 그 외에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6월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서영섭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입니다. 유향미 만안구 보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승진 및 영전하신 국 소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일 각동인 위원님 등 7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11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은경택 의원 대표 발의,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간 제출 안건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보고 1건이 제출되었고, 7월 14일 냉천 주광경 개선사업 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총 15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윤혜동 의원님 등 5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신청 현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혜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 1동, 관양 2동, 다란동, 불인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혜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및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먹거리나 생필품 등을
시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구매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은 교환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뜻하였으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하여 거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점은 대형마트나 할인마트들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마트나 할인마트들은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 등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주차하기가 쉽고 마트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관양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양시장 주변은 전형적인 원도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노후화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본격적인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양구 주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약 1,3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현재보다 약 400여 세대 이상의 세대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현재보다 약 2천여 세대, 인구수로는 약 6천여 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는 결과적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수반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관양시장 주변의 도로 상황과 주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관양시장 입구의 관평로 도로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는 4차선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양측의 노상 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2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상 주차장의 이용 현황을 요일별, 시간대별로 파악해 봤더니 대부분 차량이 빼곡히 가득 차 있는 만차 상태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횡단보도로 수많은 관양초, 관양중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하여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능성이 상존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안전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교통 흐름과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는 바로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노상주차장을 없앴을 경우 관양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듦에 따라 관양시장은 더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새로운 현대식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양시장 인근에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거론되어 왔으나 대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관양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에 거론된 대안들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관양시장 인근에서 재개발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 부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종상향 등을 통한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양시장 주변에 획기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통하여 관양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주차 스트레스 해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관양동 일대의 원활한 교통 흐름, 관양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양시장 인근의 개발 예정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시장 상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 일꾼 음경택입니다. 늘 저에게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시는 안양 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최대호 시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 예찰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수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달 스마트밸리와 관련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 발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알게된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약칭 군사기지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법 제5조 제1항 2호 다목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 반공시설,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은 군사시설의 보호 및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PPT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전체 부지 328만 제곱미터의 부지 중 대체 지하 탄약고 기부시설인 A구역과 인접한 B구역과 D구역의 총 162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는 현행법상 군사기지법에 저촉되어 대부분 개발을 할 수 없는 양여사업 부지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부시설을 제외한 전체 개발사업 부지 185만 평방미터 중에서 87.5%에 해당하는 B구역과 D구역이 개발 제한을 받는다면 기부시설 대비 양여사업 부지가 대폭 축소되어 사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것이며 애초에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제까지 기부대 양해사업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보호구역을 위반하고 개발을 한 사례는 전례는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A구역 탄약고 대체부지 최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박달동 지역의 학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인 민간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A구역은 탄약고 대체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군사기지법 제5조 관련 제한보호구역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에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재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불공정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에 묻고 요청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BD 양역 개발부지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보호구역 구역조항에 저촉이 되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며 제5조 제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합참 및 관련 부대와의 사전검토 및 협의과정 또 협의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서 1차와 그리고 합의각서안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구역 보호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와 관련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은 법적 논란으로 안양시의 공신력을 또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제도 시행님께 공식 제안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동을 비롯한 만안구의 발전과 안양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꼭 성공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지난 8대 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언론의 문매를 막고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박달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협의 기자회견을 마타도어식 정치행위라고 한 안양원팀 강덕구, 민병덕, 이재정 세 분 국회의원님께 누구의 기자회견이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의 공개토론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안양원팀 강덕구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회의원님께서는 저희 공개토론 제안에 응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 시민 여러분, 호계 1, 2, 3동 신천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강익수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치도시장님과 2000년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비를 통해서 항상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과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해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운명을 달리하신 저희 지역구 주민을 포함해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말부터 저뿐만 아니라 호계동은 장례식장 건축 허가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에서라도 장례식장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안양은 65세 고령 인구가 15.9%로 고령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장례 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건축 허가 신청에 있어서 안양시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안양시의 소극 행정, 밀실 행정이 시민들에게 주는 불안감과 배신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례식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인근에는 국제유통단지를 비롯해 호계지구 지구단위 계획 시행으로 이 지역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부족한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LS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 중인 부지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장들과 연구소들이 들어와서 명실 상부 안양공업지대의 대표 지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용용지가 부족한 안양시의 현 상황에서 토지의 효율적 운영을 예측하고 공장지대의 효율성, 공업지대의 재배치에 대해 미연에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면 장례식장이 산업 현장 중앙에 위치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례식장이 혐오 시설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기피하고 싶은 시설은 맞습니다. 즉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 특히 인근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먼저 4년 전 시의 허가 신청 반려와 동시에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소송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 자리에 장례식장을 만들려는 수순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민감한 사실에 있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17개월 동안
이심이 진행되는 그 소송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관 중심으로 진행했다는 모든 사건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송부터 현재까지 총 4년 2개월 동안 안양시는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안양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힘들더라도 조례 재개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타 용도로의 변경 요청 등 장례식장 건축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안양시는 뭘 했습니까?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안양시는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두려워 밀실 행정으로 진행시켰으며 허가 신청이 들어온 8일 후 지역구 의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함으로써 향후에 발생될 모든 혼란들을 지역구 의원들을 내세워 진정시키라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방안을 찾기는커녕 관련 부서 협의 자료만 마무리되면 할 도리는 다 있으니 하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게 시의 공식적 입장 아닌가요? 안양시의회와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안양시의회와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인구에 비해서 장례식장과 안치공간이 부족하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안양시는 만안구 위에 위치한 천주교 중앙성당 장례식장을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4곳의 장례식장에 한꺼번에 29개의 빈소와 45구의 안치 공간이 있어서 인근 시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아직은 수용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에도 장례식장별로 비어있는 빈소가 꽤 있습니다. 행정이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이 법의 지배를 할 수도 없지만 행정이 민심의 우회에도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안양의 수장신 우리 최 도시장님께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첫째, 현재의 민심의 흐름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행정이 민심의 우위에 위치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촉구드립니다. 둘째, 우리 최대호 시장님은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밀실, 불통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 사과를 촉구드리며 추후 유사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이 상황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안양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타지에서 참사를 입은 관내 지역민이 계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낸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 1, 2, 3동 신촌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 호계동 첨단 산업단지 내 장례식장 건립 과정의 불통 행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6월 28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축가 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6월 20일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건축 허가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시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제가 받은 최초의 보고였습니다. 아니,
통보였습니다. 오늘로 통보 전화를 받은 지 정확히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는 행정적 절차 이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2019년 2월 호계동 일원의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A업체는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때로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을 유도하기 위해 반려처분 혹은 불허처분 공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는 당시 주식회사 프레드라이프가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해 용도에 맞지 않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20일 후 해당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시는 상고를 포기했고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과 12월 장례식장 건축위원회와 지난 4월 건축소위원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을 조건부 동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 과정이 추진됨에 있어 단 한 차례라도 시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의견 수렴도 절차도 거치지 않아 의회와 주민을 무시한 대표적 밀실 행정을 자행했다는 오명을 자초했습니다. 이곳은 직선거리 500m 이내 호계 푸르지오, 어바인 퍼스트, 두산 위브 등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또한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에 안양 벤처밸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IT, R&D 집적 단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곳입니다. 안양시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사업에도 지장이 될 것입니다. 안양시와 호계동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첨단 산업단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 조례 내 용도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 중 일반 공업지역의 장례시설 조항을 삭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광명, 부천, 수원, 용인 등 10여 개의 경기도 지자체에서 일반 공업지역, 용도지역에서 장례시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양시는 지역의 첨예한 이슈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도 몰랐다, 시장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담당 건축과장은 미리 의회와 지역구 의원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실수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1심 패소했을 때, 2심 패소 시, 그리고 상고 포기 시, 그리고 지난해 다시 건축심의가 개최되었을 때 이미 수차례의 소통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다분한 저희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 이후 시청의 인사발령을 지켜볼 것이며 만에 하나 건축 허가가 난다면 누가 장례식장의 대표가 되고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그곳에서 녹을 받게 되는지 주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주민 동의 없는 장례식장 건립은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정임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호계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십시오. 안양시장은 당장 장례식장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알리길 촉구합니다. 또한 안양 시민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 편의주의 시 밀실 행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비산 1, 2, 3 부흥동 국민의힘 허은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돈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금고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은행은 4년마다 엄격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어느 은행이 되었든 보다 폭넓고 유연하며 투명한 잣대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더 많은 공헌할 수 있는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명감으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먼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연역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제1금고는 NH농협입니다. 2금고 역시 농협입니다. 여기에 계신 최대호 시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소중한 개인 자산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항아리 속에 담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하 창고에 남몰래 두시겠습니까? 제가 많이 부자라면 원금이 안전하게 보존되며 이율이 높은 은행에 맡길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 인구 55만의 도시로서 2023년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더하면 연간 예산이 2조 원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금고 평균 잔고는 2,800에서 3,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천문학적 돈의 이자 수입도 안양시는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안양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이십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량한 관리자이십니다.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경영자는 안양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조건과 높은 이자율, 안양 시민들이 금융거래를 편리함이 수반되는 은행으로 시금고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2027년 4년간 안양시 금고 지정 추진 계획 일정입니다. 금년 7월에 금고 지정 세부 추진 계획서 보고가 있습니다. 8월경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평가할 것입니다. 9월에 심사가 완료되어 금고 지정 및 15월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 지정 약정이 체결될 것입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9년 시금고 지정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26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제안서 평가를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시금고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세정가에 요구하였습니다. 제안서 일체 그리고 파기 목록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6일 금고지정 심의가 개최와 제안서 평가 후 다음 날 8월 27일 당시 세정가장 정결로 제안서 포함 평가 자료 일체 30박스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차기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접수된 아래의 평가 자료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각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십시오라는 환경사업소 청소행정과장께 협조 공문을 보내 소각 처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파기하였다면 이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제안서 평가를 한 다음 날 모든 서류와 자료를 담당 가장 정결로 소각하였다면 선량한 안양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소각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다음은 시금고 선정에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서 서면 질문권에 기초한 요구를 공공기관의 공보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요건과 서면 질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서면 질문권은 각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및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 시금고 선정은 건전하고 공정한 심사로 안양시와 안양시민에게 득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시금고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선정평가 항목별 점수, 운영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의 월 평균 잔액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 정보를 주인된 안양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하신 5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 일정 제1항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3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장경술 의원님과 김정중 의원님 이상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9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